네, 명일여고 작년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네. 그래서 이 시험은 우선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2문제 해가지고 총 2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흐름과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원래 명일여고가 이제 문제 수를 가지고 27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수를 늘리고 문제 난이도는 조금 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을 했었는데, 얘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하고 문제량을 줄여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서술형 문제를 아예 안 낼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만 내겠다, 객관식이랑 단답형밖에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조금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우선 해설을 쭉 할 건데, 잠시만요. 여기 앞에 난이도라고 적어놓은 거, 난이도 하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난이도 하라는 거는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 거여서 굳이 해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난이도 하인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고 다 넘길게요. 우선 답은 3번입니다. 1번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그냥 하면 되죠. 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답 2번입니다. 4번,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억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잘 연립하시면은 B의 범위가 마지막에 B가 4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등장을 하게 돼서 답이 5번입니다. 그다음 5번에 이제 2차 함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자. 구하면 되겠죠? 잘 구해보시면은 5번의 답이 2번이 나옵니다. 네. 6번에 다 좀 너무 쉬운 문제들인 거여서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지 딱 보니까 그냥 수치 대입을 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x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고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시고 0 한번 넣어본 다음에 a, b, c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한 번에 이룰 수도 있는데 혹시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 번에 등장할 수 있는지 막 본 다음에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것 혹시 한 번에 등장할 수 있는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A, B, C를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한번 해설을 합시다. 7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서술형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을 B하고 C라고 하는데, 점 P가 곡선 위를 따라서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 라고 합니다. 점 P라는 건 지금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건데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A부터 C까지 움직일 때 여기는 3A 제곱 더하기 2B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자. 단 C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크다. 오케이, 오른쪽 그림 갑시다.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이 P라는 점은 여기 A부터 C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 P가 있는 거고, P의 좌표는 A, B라고 합니다. 그럼 P는 지금 A부터 C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P가 이 위쪽으로 갈 수는 없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의 좌표를 줬는데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주시면은 이 점을 가지고 요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줬어. 점의 좌표를 줬으면은 요건 대입하라고 준 거고,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B를 대입하시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라는 관계식을 한 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관계식에서 아까 처음에 이 P라는 거는 A랑 C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A의 범위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 A의 범위는 요 A부터 C까지, 요 스몰 A의 범위는 결국에 0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요 C의 X좌표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C의 X좌표가 요 위에 있는 2차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면은 요거 x-1에 x-4가 되면서 요 C의 X좌표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까지 왔다 갔다 한다. 결국에 요 관계식을 한 개 준 다음에 요 놈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자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A는 지금 0부터 4 사이에 있는 거고, 요 B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은 요 3A 제곱 더하기 2B라는 식이 3A 제곱 더하기 B에다가 2배 2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8은 5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8
5로 묶을게요. 5에 a-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 식의 최대량 최소를 구하자 라는 건데 a 값의 범위가 지금 요만큼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잠깐 왼쪽에 y라고 두고 생각을 합시다. 요 a도 그냥 x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런 a에 대한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요 2차 함수의 최대량 최소를 구하자. 그럼 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요 꼬다리가 1,3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추계 방정식이 지금 a가 1을 뗀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0부터 4였어서 0, 4는 0은 가까이에 4는 멀리에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게 될 거다. 0부터 4까지 요런 그래프에서의 최대량 최소를 구하자가 문제였었으니까 여기 a가 4일 때가 최대고요. 4 집어넣으면은 48 맞나? 예,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아까 1,3이었었죠. 그래서 최대량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 답은 51이 답이었었습니다. 답은 51이다. 5번이었습니다. 그 전에 문제에서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정의역 항상 써야 됩니다. 요거 정의역 a 값의 범위를 안 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네,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그 함수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랑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건 상황이 다른 거거든. 다른 함수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을 썼을 때 요거를 안 쓴 거랑 쓴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인 거여서 아예 그 뒤로부터 틀렸다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써야 된다. 네, 다음 8번. 4차식을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다. q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해보게 되면은 q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인 거니까 이제 qa를 구하자가 문제인 거고, 그럼 qa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위에서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말 때문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 앞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됩니다. 다시 요만큼의 식을 가지고 이제 fx라고 그냥 둬볼게요. 그럼 fx를 2x-1로 나누면은 fx를 2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이제 a를 대입한다고 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 a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쵸, a를 구하기 위해서 a가 여기 있는 거니까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겠다. x에 2분의 1을 넣으세요. 넣으시면 좌변에 있는 2x 4승 빼기 x 3승 더하기 2x 제곱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8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인 거니까 좌변에 f의 a라는 건 결국에 f의 2분의 1이라는 거는 f의 2분의 1은 2 더하기 a가 될 거고 우변은 0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고, 다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q의 a였었어요. q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인 거니까 qa만 구해주면 됐었고,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만 대입을 하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 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구해주게 되면 요게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건데, q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f의 마이너스 2는 뭐 처음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오겠죠. 대입합시다. 32 더하기 8 더하기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인 거여서 대입을 잘 해보시면은 f의 마이너스 2가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50이에요. 그래서 여기 50은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2인 거여서 따라서 q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식을 잘 써보면은 이제 뭘 대입해야겠는지가 다 보일 거니까. 네, 어렵진 않았다. 미안합니다. 9번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난이도 하라는 거는 난이도 하 문제들은 한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맞출 법한 문제들인 거고, 난이도 중은
한 3등급 정도의 레벨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정 중정도 다 맞추면은 한 3등급? 잘하면 2등급? 그 정도의 난이도지 않을까. 네, 즉 x3승의 개수가 1이고 3차 방식 px에 대해서 p-1은 -2, p1은 2, p3은 6.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오고 1을 넣어서 2가 나오고 3을 넣어서 6이 나왔다? 요건 나머지가 2x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요 p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고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되려면은 뒤에 나머지가 더하기 2x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나머지 정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예를 들어서 저기 p3은 6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p3은 6. 이 p3은 6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어. 그럼 3을 넣었더니 6이 나온다 라는 얘기는 이 px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6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px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더라 라는 걸 가지고 우리 요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양변에다가 x에 3 집어넣어 가지고 p3은 6이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요 p3은 6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요 함수 값을 가지고 p3이 6인 걸 가지고 내가 식을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요 px라는 거는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요게. 근데 나머지가 지금 -1 넣었을 때 6, 만약에 1 넣었을 때 6, 3 넣었을 때 6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그냥 6이었었겠지만 나머지가 요 안에 들어가고 있는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라는 거는 무조건 상수항일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3차식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면 되는 거여서 요 2차 이하의 다항식 중에서 -1 넣어서 -2 나오고 1 넣어서 2 나오고 3 넣어서 6 나오는 거를 찾으면 돼요. 요거는 유일하게 한 개만 딱 존재하게 될 거여서 요게 px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이제 중이 될 거고 뭐 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힘들죠. 이걸 못하게 되면 이제 px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 다음에 오케이 3개 대입하는 거죠. 뭐 3개 대입을 잘 하시면은 abc가 등장을 할 거고 잘 구하신 다음에 5를 넣으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시험 볼 때.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러고 있으면 이건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장 가서도 이러고 있을 거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조금 똘똘하게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튼 px를 구했고요. 여기다가 5 넣으면은 p5는 6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0 몇이에요? 58이죠. 58. 네. 6 곱하기 4 곱하기 2 그쵸, 48 더하기 10인 거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뒤에 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복소수 z에 대해서 여기 뒤에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주어진 z를 가지고 직접 제곱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봐서 음의 실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복소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여기서는 z는 순허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물론 이 z가 처음에 되게 간단하게 등장을 했으면은 내가 뭐 제곱 정도야 때려볼 수가 있겠지만 요거 제곱 때리다가 시험 끝납니다. 이거 진짜로 제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z가 순허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음의 실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z가 순허수가 되게 하려면은 이놈의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잘 쪼갠 다음에 이 실수 부분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한번 구분 잘 줘보면은 써볼게요. 여기다가 z는 x 3승 4x제곱 x-6 이 실수 부분 뒤에 더하기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12 i가 허수 부분이 되겠다. 그럼 실수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우선 0 됩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0 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로 묶일 거고 차근차근 잘 묶어보세요.
그럼 쭉 2차식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다시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 결국에 요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만큼이 0이 될 거다. 그럼 답이 3개냐? 그건 또 아니죠. 요 순허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0인데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허수 부분이 0이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x-4에 x 더하기 3이니까 x에다가 4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될 거다라는 거. 근데 마이너스 3이 지금 공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것도 0이 될 거고 요것도 0이 될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은 째껴야 돼요. 탈락. 그래서 답이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인 4번이 답입니다. 그쵸? 뭐 이런 문제. 뭐 이지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거는 뭐 중상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상 문제는 거의 틀리라고 문제를 낸 거고 이 발상을 못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있던 그 큰 수의 나눗셈,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큰 수의 나눗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뭔가 10을 가지고 x라고 둔 다음에 이 2007을 x의 몇 제곱 막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2022승을 막 하는,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못하면은 이건 접근을 아예 이상한 데로 가지 않았을까. 다시 문제가 2007에 2022승을 가지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303이라는 자연수가 있었을 때 이 303을 가지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30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겠죠. 1014 뭐 이런 게 있어요. 1014를 가지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4가 되겠죠. 요만큼은 다 10으로 나눠 떨어지게 될 거니까 결국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게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얘는 진짜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2007에 2022승에 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결국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7에 2022승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2007에 2022승을 하긴 할 건데 어차피 1의 자리 숫자는 2007에 2022승의 1의 자리 숫자는 어차피 7에 2022의 1의 자리 숫자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여기서 등장하진 않는 거니까 1의 자리 숫자는 얘랑만 관련이 있을 거니까 7에 2022승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자고 하는 거고 요 7에 2022승은 실제로도 2022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규칙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7의 1승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얘는 7일 거고요.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얘는 49니까 9일 거예요. 그럼 7의 3승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49에다가 7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럼 9, 7에 63이겠죠. 그럼 7의 3승의 1의 자리 숫자는 3인 거고 7의 4승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3에다가 7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럼 7의 4승의 1의 자리 숫자는 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의 5승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걔는 여기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7의 1승의 1의 자리 숫자는 7, 9, 3, 1, 5승은 1, 6승은 9, 7승은 3, 8승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7, 9, 3, 1, 7, 9, 3, 1 이런 놈들이 반복이 될 거고 결국에 이 4의 배수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럼 7의 2022승에서 요게 지금 4의 배수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4의 배수 요 2022라는 거는 2020까지는 4의 배수인 거고 뒤에 더하기 이만큼 더 간 거니까 요 2020만큼 날린 다음에 결국에 7의 2022승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그럼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결국에 9가 될 거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자라는 거를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을 하신 다음에 K가 9라는 거를 구했으면은 그러면 끝나고, 못 구했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9를 대입을 하셔서 9를 대입을 해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9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을 구하자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잠깐만요. 이게 맞죠? 오케이. 뭐 그 다음 건 답 내면 되죠, 그냥. 그럼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알파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구한 두근의 합 6, 두근의 곱 4를 그냥 대입을 하시면은 답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4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11번 같은 문제는 별표 좀 쳐놓으시고, 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특이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기준 뭐 시중에 있는 이제 평범한 문제집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게 될 거여서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이렇게 복소수 요거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값을 구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반복이 되고 있을 거니까 뭐 이제 반복이 언제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얘를 가지고 생으로 제곱 때리고 3승 때리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우선 그 실수화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실수화를 하시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1-i, 1-i를 곱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고, 결국에 z는 마이너스 i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z는 마이너스 i다 보니까 z의 제곱, z의 3승, z의 4승까지 하게 되면 얘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것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등장을 할 거다. z는 마이너스 i인 거고, z제곱은 얘를 제곱 때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z3승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한 거니까 i가 될 거고, z4승은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4개마다 반복되고 있는 구조. 그대로 대입하세요. 대입을 하시면 처음에 마이너스 i 더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i 2 더하기 3i 더하기 4. 그죠? 그 다음 거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 더하기 7i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4개마다 지금 뭔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99에 z99까지 갈 건데 이걸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4개씩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4개씩 묶어보면은 4개마다 규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 마이너스 5i 이렇게 합시다. 어이구. 또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아유 헷갈려. 빼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게 되면은 앞에 있는 4개를 더해보게 되니까 앞에 있는 4개의 합은 2 더하기 2i.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4개의 합은 또 2 더하기 2i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3개만 딱 남게 될 거여서 그 마지막에 있는 3개를 잘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우선 앞에서 이렇게 4개씩 더해주게 되면 4개가 96개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Z의 1승부터 Z의 96까지는 똑같은 게 4개씩 반복이 되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게 4 곱하기 24가 96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2 더하기 2i라는 게 총 24번 반복이 되게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3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2 더하기 2i에 곱하기 24 더하기 마지막에 97에 Z의 97승 이런 게 있을 건데 Z의 97승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Z가 될 거여서 마이너스 97i 그 다음 98Z의 98승은 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98 그 뒤에 있는 거 99는 99i 이렇게 될 겁니다. 요만큼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복잡해. 여기가 48 더하기 48i 뒤에 얘랑 요거 더하시면 요게 2i가 되겠죠. 결국에 50
50i 빼기 50 이렇게 되네요. 답은 50i 빼기 50.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이 답이죠. 마이너스 50 더하기 50i.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실수하지 않게 차근차근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오케이, 13번. 갑자기 또 중간에 쉬운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4번도 이제 별표를 치고 잘 봐야죠. 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판판형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요 2차식이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자.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지.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처음에 줘야 되는 2차식을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이해를 할 건데 이 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인 거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는영 한번 붙여보게 되면은 x에 대한 식으로 관찰했을 때 x는 y 빼기 1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이런 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인정을 한 다음에 내가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서 x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봤었을 때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이 y에 대한 1차식이 등장을 해줘야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등장을 해줘야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차피 y가 2차식이다 보니까 무조건 1차만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근해 공식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돼요. 우리 근해 공식에서 위에 있는 거 짝수 공식 그냥 쓸게요. x는 1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인 건데 b제곱 1 4 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k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내가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x는 몇 이렇게 이렇게 식을 한번 관찰해 보고 있는 건데 x는 1 뿔마 루트 1 더하기 4y 제곱 빼기 16y 빼기 k 이런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k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k에 한번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식이 루트 4y 제곱 빼기 16y 더하기 1 뭐 이런 구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x가 1 더하기 루트 4y 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는 y에 대한 1차식이 등장을 해줘야 이게 넘어가면서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루트를 날릴 수가 없다 보니까 얘를 좌변으로 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그 인수분해된 결과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얘 곱하기 얘는 0꼴로 이제 인수분해가 돼 있을 거란 얘기. 그래서 처음에 이 2차 방정식이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y가 루트 y제곱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루트가 사라진 다음에 y만 띡 있으란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x는 y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y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 그럼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 제곱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이면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 4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또 0이면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요 2차식이,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여기 짝수 공식 갑시다. 얘는 반절 64 더하기 4k-4는 0이 되면서, 결국에 k가 15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k는 마이너스 15. 오케이. k가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이 놈의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게 된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게 되면서 그때 만약에 조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라 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값이 이쪽으로 와서 x는 1 뿔마 잠깐만요. k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은 4y제곱 빼기 16y 더하기 16이 되면서 루트 잠깐 다시요. 4y제곱 빼기 16y 더하기 16 4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를 벗기면은 사도 루트가 벗겨지게 되면서 1 뿔마 2y 마이너스 2 두 개를 한번 차근차근 쓸게요. x는 1 더하기 2y 빼기 4 랑 x는 1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면서 다 접어 넘깁시다. 그럼 결국에 x 빼기 2y 더하기 3 맞죠? 여기도 x 더하기 2y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는 0 형태로 이제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주어진 식이 이쪽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k가 마이너스 15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 판판 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서술형도 대비를 해야 돼. 무작정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요 2차식이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내가 원하고 있는 거다. 요 2차 방정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의 그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완전 제곱이 돼줘야 루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 b제곱 빼기 4ac인 거잖아요. 결국에 요만큼이 지금 b제곱 빼기 4ac인 거야. 위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얘인 거야. 얘가 지금 판별식이야. 처음에 얘가 지금 판별식인 거야. 판별식. 얘가 판별식인데 판별식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판별식인데 판별식을 써서 나온 요 y에 대한 식의 판별식이 다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판판형.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서술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잘 설명한 것 같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풀이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풀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쪼개서 합이 2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했을 때 못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네, 그렇습니다. 15번 갑시다. 오케이, 15번에 개수가 유리수인 x에 대한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한 근이 무리근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야. 다른 근이 p 빼기 q 루트 m임을 이용을 하려면은 무조건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유리수라는 말을 줬다는 거는 그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저 개수가 유리수인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저런 거 나오면 잘 체크하셔야 돼. 만약에 그런 말이 없었으면은 개수가 무리수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켤레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줘야 되면서 네. 그래서 fx랑 gx가 둘 다 개수가 유리수 fx가 이랬을 때 gx는 지금 2차 이상의 다항식이래요. 뭐 3차 이상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fx가 처음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인데 요 아래 f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f의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미 한 개 알려준 거죠. 그 얘를 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fx는 0의 근이
한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b인 거고 한근은 켤레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b가 되겠다. 이 두 개의 근의 합이랑 곱이 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다시 한번 써볼까? fx가 얘인 건데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겠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인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자. 아, 깜짝이야. 뭐 이상하더라.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근의 곱을 구했을 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그럼 얘 곱하기 얘를 해보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이 4 빼기 b인 건데 4 빼기 b가 두 근의 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b는 7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b는 7입니다. 그래서 fx는 0의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7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g의 루트 7 빼기 2는 1 더하기 루트 7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gx를 f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다시 gx를 fx로 나눴대요. 써보자 한번. 그럼 gx라는 거는 아까 뭐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며? 그럼 gx를 fx로 나눴어. fx로 나눴어. 그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내가 fx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ab님이 쓰였으니까 뭐 px 더하기 q라고 갑시다. px 더하기 q.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이걸 쓰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소수령 문제에서 gx를 f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요 px 더하기 q다 라고 했었을 때 단 pq는 실수 이런 말들 써줘야 됩니다. 단 pq는 상수, 단 pq는 실수 라는 말을 써주면 되는 건데 얘는 처음에 특히나 개수가 유리수인 fx, g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었다 보니까 요게 개수가 유리수인 거예요. 요것도 개수가 유리수인 거야. 요것도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지 않겠어요? pq가? 그렇죠. 모든 개수가 지금 유리수인 거야. 그럼 pq도 마찬가지로 요걸 싹 다 전개한 게 지금 gx가 될 건데 gx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마저도 pq마저도 유리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 pq는 유리수 라는 언급을 해야 되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pq가 유리수라는 거를. 다시 나조건에서 g의 루트 7 빼기 2는 1 더하기 루트 7이다 라는 건데 루트 7 빼기 2라는 게 루트 7 빼기 2라는 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인 거잖아요. 순서를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이라는 거는 요 fx는 0의 근이었었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g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좌변이 g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은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곱하기 qx q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뒤에 p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더하기 q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아까 위에서 fx의 근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이라는 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은 fx의 근이었다 보니까 f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 g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은 요 뒤에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얘는 p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더하기 q만 남게 된다. 근데 얘가 1 더하기 루트 7을 해요. 얘는 1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있는 거죠. 이 pq는 지금 처음에 유리수라고 아까 위에서 했다 보니까 pq가 유리수가 됐을 때 이 개수를 비교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유리수 부분끼리랑 무리수 부분끼리랑 개수를 따로따로 비교해 주는 거고 루트 7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p가 돼요. p. 그러다 보니까 p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p에 1을 넣었을 때 요 1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q는 3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p는 1인 거고 q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요 위에 있는 식 전개하신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해서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을 따로따로 개수를 비교해주면 된다. 이게 순서가 지금 조금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2 플마 루트 뭐시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인식하기 편한데 요거랑 요거랑 순서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을 적어놓고 얘를 딱 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로 못 봐서 문제가 안 풀렸을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걸 안 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래에서도 괜히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대입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끝이었던 건데 요 조건을 이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다. 저거 되게 특이한 조건인 거니까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 3이어서 x 더하기 3,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일 때 그럼 다른 근은 무조건 뭐 1 빼기 i가 되겠죠.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야. 그럼 다른 근은 1 빼기 i가 될 건데 이 1 더하기 i, 1 빼기 i 막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다. 두 근끼리 곱한 거의 합이 b다. 이런 거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두 개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처음에 1 더하기 i라고 줬어. 그럼 다른 근을 구한 다음에 켤레근을 구한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그냥 작성을 할게요. 이 3차 방정식을 내가 1차, 1차, 1차를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우선 2차 곱하기 1차라고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식의 두 개의 근은 1 더하기 i와 1 빼기 i가 될 거여서 이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2. 오케이. 요런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은 요 2차 방정식 곱하기 1차 방정식이 될 건데 한번 씁시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1차가 이렇게 띡 있을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서 오른쪽 게 등장을 한다는 거는 오른쪽 걸 전개하면 왼쪽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걸 전개해서 왼쪽 게 등장을 하려면은 최고차항계수가 x여야 될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 a, b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 a, b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자. 전개해서 a, b를 찾을게요 그냥.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 보시면은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다음에 1차 항계수 2x 더하기 2x 4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 b는 4 제곱해서 더하면 25 5번이 답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근이 1 더하기 i다. 다른 켤레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요거 대입하면 난리 나요. 1 더하기 i를 대입했다? 이거는 뭐 답을 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답내다 시험 끝나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넘어가자고요. 17번에 요것도 문제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조건을 차근차근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은 괜찮다 할만하다. 우선 가조건에서 요 z는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a 더하기 b를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부터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뭐 내가 대입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z를 대입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나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됩니다.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는 거는 얘가 x 더하기 1로 묶인다는 거고 그럼 2x제곱 차근차근 또 갑시다. 마이너스 4x제곱이 등장하려면은 마이너스 6x여야 되고 상수항이 7이네요. 더하기 7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건데 맞구나. 네. 그랬을 때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가 뭐 0이 아닌 이런 말이 없긴 하네요. 그래서 z는 얘는 0에 지금 한 근이 되는 거여서 z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z라고 해가지고 어떤 허수라고 해가지고 아니 복소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허수일 필요는 없다. 여기 위에서 뭐 b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b가 만약에 0이 되면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나조건을 봤는데, 나조건에서 우리 Z는 A 더하기 BI고요. 얘는 A 빼기 BI야. 그럼 A 더하기 BI에서 A 빼기 BI를 빼면은 분자가 2BI 이렇게 되겠죠. 삭 2B가 양수다. 2B가 양의 실수인 거죠. B는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Z가 B가 0보다 크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B가 0이 아니라는 거는 Z가 허수다라는 얘기가 될 거여서 이 마이너스 1은 탈락이고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얘가 두 개의 허근을 가질 건데 그 두 개의 허근 이 또 풀마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중에 B가 양수인 거, 허수 부분이 양수인 게 Z가 될 거다라는 얘기. 그 문제가 지금 Z를 구하자예요. 거의 지금 Z는 A 더하기 BI였을 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의 곱을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셔서 근을 좀 구해 볼게요. 짝수 공식 x는 2분의 6 뿔마 루트 반의 제곱 9, 좀 6도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x는 2분의 반 3 뿔마 루트 반의 제곱 9 빼기 27의 14가 되면서 이게 실수 부분이 2분의 3이고요. 허수 부분이 뿔마 2분의 이거 5죠. 루트 5i가 돼요. 2분의 루트 5i 가 된다. 결국에 A는 2분의 3인 거고, 요 B는 뭐 뒤에 있는 뿔마 2분의 루트 5인 건데, 아까 앞에서 B가 0보다 크다 했었으니까 요 B가 2분의 루트 5가 될 거예요. 2분의 루트 5. 따라서 요게 플러스 1대가 지금 Z가 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Z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5i가 된답니다. A 곱하기 B를 구하자. 이 두 개 친구 곱해주면 되는 거여서 답이 4분의 3 루트 5, 4분의 3 루트 5,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랬습니다. 깔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에 P, Q, P3승 Q 더하기 PQ 3승을 구하자. 얘를 구하라는 거는 뭐 진짜로 3승 할 일은 없으니까 인수분해 하셔서 PQ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PQ에 P제곱 더하기 Q제곱 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PQ에 맞죠?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PQ도 필요할 것 같고 P 더하기 Q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P 더하기 Q랑 이제 P 곱하기 Q를 구하자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근데 P라는 게 짝수번째 항들의 합인 거고 Q가 홀수번째 항들의 합인 거여서 이 P 곱하기 Q를 한 번에 구하기보다는 그냥 P 구하고 Q 구한 다음에 곱하는 거예요. 여튼 뭐 이제 요 구조는 크게 의미는 없었다. 그냥 PQ를 구하신 다음에 그냥 대입하는 뭐 그런 거였었네요. 네. 그럼 위에서 요 우리 모든 개수의 합 같은 거 이제 구하라고 했을 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항등식이다 보니까 양변에 x에 뭔가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 x에다가 0을 한번 아니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x에 1 넣어보시면 우변이 a0부터 a6까지 합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다 쓸까요? x에 1 넣었을 때 좌변은 2의 6승 64겠죠. 우변은 a0, a1, a2 쭉 a의 6.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을게요. 이거 지그재그로 구하려고.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넣으시면은 좌변이 0이고 우변은 a0, a1 더하기 a2 쭉 더하기 a6 이렇게 된다. 여긴 빼기 a3이겠죠. 그 다음에 홀수번째 항들의 합, 짝수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려면은 이 두 개를 더하고 있는 거고, 이 둘을 더하시면 우변이 2배의 a0, a2, a4, a6 좌변 더하면은 64. 그럼 1을 나눠 32는 a0, a2, a4, a6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다시 여기 위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은 짝수번째 항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홀수번째 항만 남게 돼요. 근데 그게 63거니까 마찬가지로 1을 나눠
A1, A3, A5 이렇게 될 거다. 짝수번째 항들의 합 32, 홀수번째 항들의 합 32. 그대로 대입합시다. 32라는 거를 2의 5승이라고 쓸게요.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2의 거듭제곱 형태인 거여서 요거 2의 5승, 요것도 2의 5승. 다 때려 박아보면은 요 P라는 게 그냥 요거 2의 5승인 거예요. Q도 2의 5승인 거야. 그럼 2의 5승에 3승 곱하기 2의 5승인 거니까 요거 2의 20승 더하기 2의 20승인 거예요. 그냥 문제가 왜 이래? 2의 20승 더하기 2의 20승은 2의 21승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2의 21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2의 20승 더하기 2의 20승 우리 A 더하기 A 하면은 2A잖아요. 2A 근데 A가 2의 10승이래. 이거 2 곱하기 그러니까 2의 10승 더하기 2의 10승을 하게 되면은 A 더하기 A인 거고 요거 2배의 2의 10승인 거예요. 2의 20승 그럼 2의 1승 곱하기 2의 20승인 거니까 2의 21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막 2의 40승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답은 2의 21승 4번이 답이었어요. 이거는 뭐 할만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번. 9번도 난이도가 중상인데 나조건 때문에 조금 그래요.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4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석을 잘했는지 기하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다시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f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라는 말이 있으면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건 fx가 가장 작을 때가 1이라는 거예요.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 얘기는 fx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fx의 제일 작은 게 1이다. fx의 최소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나와 있으면 되게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해를 못해. 같은 뜻이야, 같은 뜻.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fx의 최소값이 1이다. 최소값이 1이다. 반대로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된다라고요. fx가 f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fx의 최소값이 f의 4인 거예요. 오케이? fx의 최소값이 f의 4인 거야. 이차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얘보다 항상 더 크다 라는 거는 fx의 최소값이 f의 4다? 뭔 말이야? 이게 4란 거죠 뭐. 이게 4,f4인 거야.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f의 4가 된다는 얘기는 f의 4는 4 넣었을 때 함수값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 4,f4가 꼭지점이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어. fx가 f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었으면은 최대값이 f의 4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여튼 나조건을 보신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다시 가를 보니까 f의 2가 0이래요. 얘는 축이 지금 x가 4일 때였었는데 f의 2가 0이다? x축이 여기 있단 거죠. 여기 2입니다. 근데 가운데 4가 있어요. 얘가 6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성들도 잘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은 얘는 두 개의 근이 2랑 6인 거니까 이제 fx의 식을 최고차항계수 몰라. a에 x-2, x-6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뒤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이 아니라 보기 한번 해석합시다. 다시 fx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fx가 축이 아까 4였고요. 나조건 잘 해석을 해보니까 축이 x가 4일 때였어. 쭉 x축이 있고요. 여기가 2고 6이어라. 그럼 fx는 a에 x-2, x-6 이렇게 있다요. 그럼 기억해. f의 6이 0이냐? 대칭성 잘 이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4가 가운데 있고 2가 왼쪽에 있어.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6이 있겠지. 2랑 6에 센터에 4가 있는 거니까. 기억 참. 니은 f의 3이 f의 2분의 3보다 밑에 있고 f의 7이 제일 위에 있냐?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f의 3.
근데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F의 3은 어디 있겠어요, F의 3?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니까 3은 여기 있겠지, 뭐, F의 3. 센터에. 여기 3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2분의 3. 2분의 3은 어디 있겠어요, 2분의 3? 2분의 3은 2보다 조금 왼쪽인 여기에 지금 2분의 3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5니까. 여기 2분의 3이 있는 거야. 그럼 7은 6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잖아? 7은 여기 있을 거예요, 7. 그러니까 지금도 대칭성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2분의 3. 다시 이게 지금 여기 2분의 3인데, 이렇게 쓸게요. 2분의 3이 여기 있고, 여기에 2가 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랑 7이랑 누가 더 멀리 있냐, 누가 더 함수값이 크냐라고 했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이 여기 2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 근보다 왼쪽으로 2분의 1 간 거랑, 근보다 오른쪽으로 1 간 거랑, 당연히 1 간 게 더 멀리 있게 될 거고, 7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당연히 더 위에 있지 않겠냐.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F의 3, F의 2분의 3, F의 7 3만 지금 요 안에 있다 보니까 함수값이 음수에 찍혀 있는 거고 F의 3, Y좌표예요. Y좌표가 음수, Y좌표인데 얘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너여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오, 네.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그냥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방정식으로 이해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거예요. 다시 처음에 F1이 K였을 때, F1이 K라니까, 디귿, F1 1 좀 구합시다. 1로? 깜짝이야. 1넣으시면은, OA는 K. 이랬을 때, FX는 KX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FX는, 다시 아까 요거였잖아요. A에 이렇게 쓸까요? fx는 kx. 그 밑에 다시 fx는 A의 두 근의 합도 구해야 되니까 그냥 전개할게요.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8이 아니라 2 맞고 8x 더하기 12는 kx인데 k가 5a래요. 5ax 저변으로 넘깁시다. 넘기시면은 a로 묶여요. a에 x제곱 마이너스 5x 빼시면 13x 더하기 12는 0이 되면서 두 개의 근이 1하고 12인 걸 또 구해버릴 수도 있고, 뭐 근을 못 구하더라도 두 근의 합이 13인 건 딱 보이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바로바로 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해석 자체가 안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조건을 본 다음에 4가 최소구나, 축이 4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쭉 풀리겠죠? 계산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었었다. 네, 20번 갑시다. 오케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문제도 많고 막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22문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우선 20번 갑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문제가 뒤로 갈수록, 순서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지금 약간 쉬운 문제들이 낑겨 있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시험을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명일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첫 장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장에 가장 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서술형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니까 쓱 스캔을 하면서 우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쭉 풀고 가야 된다. 그런 전략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봅시다, 이거. 네, 20번에 3차 방정식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상한 거 외운 다음에 때려박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신 다음에 관찰하는 거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3차 방정식은 x는 1이라는 실근과 여기서의 이제 이 2차 방정식 에 두 개의 근이 이제 허근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하면은 우리 혈례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근은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 허근 두 개는 혈례근일 수밖에 없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 그럼 두 근이 요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짓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였으니까 근이니까 대입하자.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라는 거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했었어요. 그쪽에 대입하면은 오메가의 3승은 1. 이런 식이 처음에 등장을 할 거고,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찾으면 되고, 우선 기억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니은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 방법은 다양한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2 오메가 바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합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니은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오메가의 2n승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2n승.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2n승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를 가지고 2n승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더하기가 되겠죠. 결국 요만큼의 식은 그냥 오메가의 2n승 더하기 오메가의 4n승은 2라는 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지금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넣어보쇼? 1 한번 넣어보시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이야. 오메가 4승은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2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입니다. 탈락. n에 2를 넣어봤어요. 그럼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8승은 뭐냐? 이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4승은 오메가예요. 그럼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돼요. 한 개만 더 해보자. 한 개만 더 해보면은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봤어요. n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오메가의 6승 더하기 오메가의 12승인데 오메가의 3승이 1이다 보니까 오메가의 6승도 1인 거고 오메가의 9승, 오메가의 12승도 다 1이 된다. 결국에 여기 오메가의 여기 3의 배수 이런 꼴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다 지금 1이 등장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여서 n이 3의 배수가 될 때만 이게 더한 게 2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n이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요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 6, 9, 12, 15, 18 총 6개가 있는 거니까 답이 그래서 6개입니다. n이 3의 배수일 때가 총 몇 개 있겠냐? 6개 있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3번. 그 다음에 21번 갑시다. 이것도 네. 뭐 쉬워요. 쉬운데 조금 표현이 어려워 보여서 이제 또 안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자.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두근의 곱. 얘는 두근의 합은 2k죠. 4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두근의 곱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정리. 얘는 2k 제곱 더하기 2k 곱하기죠.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곱을 구하자는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인 거고 얘를 잠깐 y라고 둘게요 그냥. 그래서 y는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6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단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 한번 그립시다 그냥. 축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여서 요만큼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럼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은 왼쪽 찔끔 여기, 3은 저기. 그래프는 요만큼 그려지게 될 거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자. 여기 넣어야죠. 최대값은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30 이렇게 될 거고요. 30. 잠깐만 간지러. 3 넣으면은 18 더하기 12, 30. 그 다음에 최소값은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은 2분의 11 이런 값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30 곱하기 2분의 11인 거여서 15 곱하기 11, 165가 답이 되겠죠. 답은 165였습니다. 별거 아니었다. 오케이. 잠깐만요. 설정을 잘못해서.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휴. 오케이, 다음 식 fx에 대해서 네, 말할 걸 구하라고 하는데 G4를 구하는 게 문제죠. 결국에 G4. fx는 얘를 만족하고 있고 뭐 G4를 구하라고 한다. 아래에 있는 거에서 이 식 한번 써봅시다. 그냥 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fx는 그러니까 가식을 가지고 지금 바로 해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나식을 한번 보고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fx는 x-1, x-2, x-3 qx 나머지가 gx인 거예요. 나머지가 gx인데 gx가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상태로 있겠죠. 요만큼이 지금 gx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x를 3으로 하는 나머지가 1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뒤에 있는 거 그냥 우선 gx라고 둡시다. 그냥 gx. 다시 이런 식이었는데 나머지가 gx였는데 g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다. 그러니까 G3은 13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G3은 13. 그럼 G3을 구하려면은 양변에 X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X에 3을 넣었을 때 좌변은 F에 3, 우변은 G3, 얘가 13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고 보니까 가히 한번 또 넣어보는 거야. F에 3이라는 건 결국에 X에 3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F에 3 더하기 F에 1은 12다 라는 게 있어서 F의 3이 13이라는 거는 결국에 F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되겠죠. F의 3 더하기 F의 1은 10인 거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다시 X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F의 1이 먼저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양변에 X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F의 1은 또 다 사라져. G1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F의 1은 G1이고 G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볼 거는 x에다가 2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2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 식에도 x에 2를 한번 넣어보자고. 넣어보시면은 f의 2 더하기 f의 2는 12인 거여서 f의 2는 결국에 6이라는 거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의 2는 g인 건데 g2는 6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gx를 잘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gx는 여기 gx는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gx인 거야. 그럼 gx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거고 gx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gx는 2차 이하여야 되는 거고 2차 이하인 놈 중에서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거 3개 한번 다시 써볼게요.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됐을까요? G 마이너스 1 G1은 마이너스 1 G2는 6 G3은 13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어서 6 나오고 3 넣어서 13 나오는 거 이 나머지라는 건 지금 2차 이하인 식인 건데 그 2차 이하의 식에서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어서 6 나오고 3 넣어서 13 나오는 거 아까 이 문제가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어디였지? 저기 앞에서 나머지 정리 하나 있었잖아요. 이 문제.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1 넣어서 2 나오고 3 넣어서 6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가 2x다 라고 봤던 거죠. 2x 3 넣으면 6, 1 넣으면 2 이런 식인 거니까 그 나머지가 2x였었는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으면 6 나오고 3 넣으면 13이 나오는 것은 간격이 지금 1, 마이너스 1, 6, 13 7씩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7씩 차이가 나오고 있어. 기울기가 7인 직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gx는 7x-8 이렇게 돼. 이게 답이에요. gx는 7x-8이어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13. 이게 앞에 거를 관찰하는 것보다 아까 뭐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데 이 관찰이 되면은 답을 빨리 낼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됐다 라고 하면은 뭐 답은 낼 수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에다가 1, 마이너스 1, 2, 6, 3, 13 대입하신 다음에 그 문자 3개짜리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a가 0 나올 거고 b가 7 나올 거고 c가 마이너스 8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 중에서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1개밖에 없는 거여서 이 1개를 잘 구할 수 있으면은 답을 빨리 낼 수가 있고 못 구하면 뭐 위에 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쪽을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안 이러고 있게 됩니다. 평소에 좀 하셔야 되고 마지막 구하자고 하는 게 이제 g의 4를 구하는 거니까 g4 대입하시면 되죠. g4는 28 빼기 8 답은 20 되겠습니다. 효. 저 답 20 맞나요? 잠깐만요. 그 답은 20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명일려고 해설 한번 맞춰볼 거고 이제 시험 스타일이 이제 매년 좀 달라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맞춰보겠습니다.